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제2025년도 제2차 총리회 제3차 본회의를 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중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 제3항에 의거 질문 및 답변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5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칸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군제에 관한 질문은 윤대혁 의원님, 성한경 의원님, 임정열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대혁 의원님 군적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천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군의회 윤대영 의원입니다. 생거진천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9만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민중심 소통 의정의 슬로건으로 오롯이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33회 정례를 맞이하여 평소 본의원이 보고 느꼈던 점과 또 국민의 고견을 바탕으로 군정 질문을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석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기석 군수님께서는 자랑스러운 진천의 삼성 군수를 또 역임하시면서 탁월한 지도력과 통찰력, 추진력으로 생건천의 갈목한 성장을 이룩하셨습니다.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편의와 공익을 위해서 많은 공공시설을 준공하셨고 또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공시설의 예산의 운영함에 있어 재정 부담이 우려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건전재정 확립을 해서 많은 관심과 또 귀한 의견을 주시고 평소 예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알뜰살뜰하게 챙겨주신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민선 6기에서 7기를 거치며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의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까지도 이와 같은 양적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께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생적, 자립적,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복합혁신센터 등 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향후 시설 운영에 추가 재원이 투입되어 재정 부담이 아주 크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돼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이와 같은 걸 지적을 하고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선 대상 공공시설 선정에 신중해야 되겠다.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만 하도록 해갖고 공공사업 시의회의 등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저도 그 부분이 걱정이 돼갖고 지난 봄서부터 작년 연말서부터 쭉 해갖고 군 소유에 184개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어떤 게 있고 합리적 운영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합리적 운영 방안이라는 것은 민간에 의탁할 수 있는 거 우선 의탁을 하자. 공공에서 해매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같이 했고요. 유사 시설물을 좀 통폐합을 해갖고 공동 우리 이용을 하자. 그리고 인원도 절감을 하자. 그 같은 차원에서 군소유 공공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184개 시설이 되면서 타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최고 의사 결정자의 어떤 마인드, 예산에 대한 귀함, 그걸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 또 필요한데 적기에 지출을 하면서 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군의 살림을 외부 지원을 갖고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은 제천에서 포기를 해서 우리한테 온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228억 원인데 전체 사업비가 우리가 25억 원밖에 안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사업 중에서 이와 같이 유리한 조건의 사업은 없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유리한 사업이 됐던 것은 관리비 운영이 보통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 사업 중에서 그 운영비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천시에도 이와 같은 사항이 우려돼 갖고 중앙부처에 반납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3년 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명절 때, 또 추석 때, 또 기획재정부를 자주 가서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없던 사례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가 진짜 문화산업을 부흥시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걸 성공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테니까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또 하는데 왜 돈을 왜 내느냐. 그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해서 8억 원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갖고 4억은 국가에서 나머지 2억은 도에서 나머지 2억은 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숙박동 같은 데서 약간의 이익금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이면 예산이 또 끝납니다. 원래 3년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다른 명목을 사업 내용을 조금 명목을 잡아서 3년을 추가 연장하는 걸로 현재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방만하지 않도록 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정투자 낭비를 방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정된 재원을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효율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재정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 진천군은 진천군의 빚을 후대에는 남기지 않겠다 하는 게 제가 군수 10년을 했던 철학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170억 되는 게 금년 말이면 100억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많은 지자체가 기체를 많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뜰살뜰하게 또 윤 의원님이 그동안 무지 강조를 했어요. 사실 저도 똑같은 마음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에 앞서서 우선 본위원의 질문 요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대안과 해법을 찾는데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준비해 주세요. 이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경북 곳곳의 공공시설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 보도해드립니다. 공공시설 적자 문제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전국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만 1조 원이 넘는 만큼 줄줄 새나가는 예산을 막기 위해 기획부터 운영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 문화시설 가운데 지난해 유일하게 흑자를 낸 문경 테마파크 에코랄라입니다. 기존 석탄 박물관과 드라마 세트장에 영상 테마파크 시설을 추가 조성해 연계 효과를 더했고 당초 연간 60억 원으로 예상됐던 운영비도 민간 업체가 맡아 해결해 오히려 7억 원 순수익을 냈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하니까 이분들이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을 다양하게 이 접목을 해서 다른 시설보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880여 곳 공공시설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80여 곳을 살펴보면 시설 기획 단계부터 지역 여건과 재정, 수요를 고려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행사 유치와 임대료 수입, 지역 관광 연계 등 장기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초기 기획부터 건립, 운영 단계까지 사전 검증 장치를 강화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시설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단체장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의 의사를 반영한 어떤 독단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돼요. 또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시설 이용객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복합 기능이 가능한 시설로 집중하고 인근 지자체끼리 공동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진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어진 공공시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이용자는 줄어들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막대한 세금만 축내고 있는데요. 그 현장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민의 건강을 위해 지어진 4,000제곱미터 규모의 파령체육관. 지난 2004년 107억 원을 들여 조성했지만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방문객이 2명에 불과했습니다. 국민들이 와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여수 막마 경기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2020년 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이용 인원도 4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공공시설 대부분이 만성 적자와 저조한 이용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이었던 전남 공공시설 39곳을 확인해 봤더니 90% 이상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공시설들의 건립비는 8,900억 원에 이릅니다.
더 심각한 건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5년 144억 원이었던 적자는 2020년 280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자의 이용자 수까지 줄어들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래도 금전적 수익이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비용 대비 높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매년 공공시설물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라남도는 올해 또 국비 506억 원을 투입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성을 내세워 매년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는 공공시설. 공공성을 이유로 매년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네, 영상에서 우리 모두 보았듯이 민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고려로 인해서 성과주의 치적 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공공시설의 남발로 이어졌으며 단기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비의 부담과 인건비의 증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의 악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정책 사업 등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또 시기의 적절성, 수익성 등을 기획부터 건립, 운영 단계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독립된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결정되는 절차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대부분이 공무사업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군의의 예산 심의를 거치며 충분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60억 이상이면은 도에 이게 재정투자 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비시가 있는가 적자라는 타당성이 있는가 전문가들이 다 받고 있고요. 또 200억 원 이상 되면 행안부에 가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했던 민간위원회가 좀 전담이 돼갖고 한번 보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 한편으로 공무사업이라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비밀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민간 의원이 하는 절차를 내부에서 다 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갖고 의원님 생각들이 야 이거는 아주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좀 제어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윤대영 의원님이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충정을 충분히 알고 있고 현재도 그 시스템이 작동되고 좀 더 의원님들만 관심 가지면 사실 전문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갖고 군의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현재 시스템이 집행부에서 꼼꼼히 사전 점검을 통해 의회를 통해서 올라오고 의회에서 또 심의를 통해 이제 가결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천군 의회에서도 이런 공공시설
어떤 예산 낭비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공시설 신축 시 비용 편익 분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의욕을 갖고 시설이 이제 완비됐지만은 또 준공 당시에 계획했던 것과 예상과 달리 사용률이 현저히 또 저조한 시설들이 지금 하나, 둘, 셋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작년도에 170만 어떤 관광객을 유치한 농다리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70억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34억이 투입된 농다리 스토리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업무 보거나 또 지난 정례회 때도 몇 번씩 이제 언급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제가 토요일 날 그 농다리 스토리움을 방문해봤습니다. 토요일이면은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안을 들어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 농다리 스토리움을 만들었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기획이 너무 좋고 아이디어가 좋은데 방문하는 어떤 관광객의 숫자는 현저히 저조합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천읍에 소재한 제2어린이공원도 본연이 알기에는 1987년도에 이제 어린이공원으로 고지돼서 30년 뒤에 이제 우리 이제 민선 8개에서 이제 집행이 돼서 준공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어린이공원 위치가 적정했는지 몰라도 30년 뒤에는 그런 어린이 공원으로서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되어서 현재는 어린이 공원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시설에 국민이 가서 어떤 공유하는 사람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민체전을 위해서 급격하게 장애인 롬볼장이 이제 하상 주차장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급조해서 설립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장애인 롤본장 회원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5분 정도께서 지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안을 찾아주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진천에 이제 반다비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 장애인분들께서 실외에서 급조된 시설에서 어떤 그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대안을 빨리 찾아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군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시설을 하다 보면은 이용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산책을 많이 하는데 느꼈던 것이 야 진천을 이렇게 잘해놓는데 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백곡천변 우리가 그 산책길 참 조성을 잘했어요. 그 산책길 하는데 국비 다 들어가는데 군비도 안 들어가고 근데 간혹가다 생각나는데 전기는 샹찬란하게 또 해놓은 거예요. 비율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중요한 거는 이미 기시설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을 하고 농다리 스토리움에 대해서는 그 앞에 광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활용도가 높일 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답답해서 야, 그 예산 시장처럼 좌판을 꾸려봐라.
뭐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어린이 공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나면은 공원 구역을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 군 내에서 사실 진천읍 지역에 어디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사람들 트렌드가 바뀌고 조금 날이 좀 따뜻하면 저는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저쪽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별빛 공원 같은 거, 그것도 해갖고 하나의 명물로 좀 만들려고 현재 저희들이 공무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좀 시설을 그분들이 이용하기 좋게 만들어갖고 많이 이용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일반인들이 쓰는 체육시설은 아주 명수가 적은 게 있어요. 팀도 꾸려지지 않을 정도. 그거는 과감하게 좀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 어느 지역으로 얘기는 하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폐쇄를 해갖고 몇 명은 또 다른 운동에 대체를 하는 게 또 시설 유지 관리라든가 예산에 그 효율적 사용에도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 의원님이 몇 가지 열악한 그 저기를 얘기하시지만 이 여기 관내 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관내 이용을 하는데 공공 요금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철저하게 뭘 체크를 하고 과도하게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제한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모든 정책에 있어서 100%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서 또 대안을 찾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개최한 도단위 행사 현황과 예산 지원 내역에 대해서 남은숙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복지국장 남은숙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개최한 돛단위 행사는 30건이며 참가 인원은 24,280명입니다. 예산 지원은 16억 3,200만 원으로 도비 3억 8,900만 원, 군비 12억 4,3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 5건, 참가 인원 1,980명, 도비 400만 원, 군비 6,300만 원으로 6,700만 원 지원하였고,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 충북 그라운드 골프 대회, 충북 보디빌딩 대회 등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행사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11건, 참가 인원 12,450명, 도비 2억 7,600만 원, 군비 7억 3,500만 원으로 10억 1,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문화의 날, 충북 문학인대회,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충북 농촌지도자 대회 등 체육, 문화, 농업 분야에 걸친 돛단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4건으로 참가 인원 9,850명, 도비 1억 900만 원, 군비 4억 4,400만 원으로 5억 5,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제21회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충청북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충청북도 5개 광고 대상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규모 행사 시에는 교통, 안전, 편의시설 등 종합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진천을 널리 알리고 진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한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5건이고 그다음에 24년도에 11건, 25년도에 12건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급격히 이제 2024년부터 이제 2023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났고 예산 집행 내역도 2024년도에는 도민체전 개최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6,300만 원에서 800%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구는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르 309 개통, 그리고 이상설 기념관 개관, 그리고 스포츠 타운 준공, 복합 혁신센터 준공 등 다양한 저희 문화예술 체육 시설이 준공과 개관이 되면서 저희 현장 방문객과 그리고 더불어 각종 행사 참여자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시설을 관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사 참여자가 저희 이제 협회장과 그리고 각 시도에서 그리고 이제 시군에서도 진천군을 찾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저희 진천군 관계자들도 진천군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의 그 각종 행사가 늘어난 이유는 좀 방금 전에도 드렸다시피 저희 생활체육에 대한 지역 사회와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 인프라 그리고 문화 관광 인프라, 그 문화 예술 시설 그리고 관광 시설이 많은 지역 행사 유치 전략을 활발하게 저희도 전개하였고 그리고 도민체전 그리고 장애인체전과 더불어 올해에는 그 다음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자원봉사자 대회라든가 정원경찰 도대회 그리고 이제 가족센터 도대회 5개 강검을 대상전으로는 순차적으로 우리 그 시군을 순회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작년과 올해 많은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제 답변 주신 것에 대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천군이 전국에서 롤모델로 삼을 정도로 많은 괄목할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 예술, 체육, 특히 이제 생활체육의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서 많은 대회를 유치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충북 도대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보통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군이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이 여러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군에서는 못하면 또 그 다음 차기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근데 유독 이제 2024년, 25년에 이제 급격하게 늘기 때문에 본의원은 뭐 지역의 여론이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안 해도 될 대회를 특히 이제 도대회 같은 경우는 충북권 충북 대회이기 때문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은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예산만 집행되고 그분들은 오셔가지고 우리가 제공되는 식사를 받고 그리고 또 자차로 이동해서 여기서 숙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상 생활체육에 종사할 때도 진천에 머무르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고사성어에 오얏 나무 밑에서 각근을 조용히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자치단체장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로 인해서 그 도대를 많이 유치했다는, 그래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그런 어떤 주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국장님께 드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급격하게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각 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회가 있다면 저희도 이제 고려해 볼 만한 문제라고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전국 테니스 대회라든가 전국 축구 대회, 전국 수영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충북도 행사가 생활체육 행사가 각 시군을 돌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제 그렇다면은 각종 생활체육협회, 각 종목별 협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갖고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행사를 생활체육협회 각 종목별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지역 경제와 밀접하지 않다면 그거는 같이 좀 더 많은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체육 행사 이후에도 또 다른 어떤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대회 유치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르 309와 함께 진천이 많은 지역, 많은 전국에서 찾는 저희 진천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 유치에 미르 309와 저희 문화예술관광시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은현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근로자 대상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과 출퇴근 버스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사업 효과,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의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규모는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에서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이며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중 진천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올해는 1억 6,640만 원의 예산으로 10월 말 기준 13개 기업에 60명의 근로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에는 사업비를 1억 9,5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기업의 고용 경쟁력 제고 및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 효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천노공단지와 K푸드밸리 산업단지 근로자의 통근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통근 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현황으로 올해는 4억 6,31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버스 8대 8개 노선을 운행하였으며 9월 기준 10만 8,9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근로자의 출퇴근을 지원할 계획으로 고용 환경 개선 및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 고용 여건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숙사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근로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통해서 중소기업 고용 경쟁력을 아마 제고시킬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 효과로다가 직업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역 거주자가 증가함으로써 지역 소비가 확대됨으로써 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 세계가 모두 인구 절벽의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지금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본 의원이 한 2년 전에 조사했을 때는 2만 한 6천 명 했다가 올해 조사 한 번을 보고받는 분은 한 3만 6천 명대 늘었습니다. 예.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숙사 인차비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두텁게 해서 바로 후에 인전 산업단 출퇴근 사업 지원 사업에서 이제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역 원도심이 지금 공동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기숙사 인차비 지원 사업을 좀 더 두텁게 하면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기숙사에서 정주하면서 안정적인 근로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 경제 어떤 공동 현상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보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고요. 네. 네, 점차적으로 확대가 나가야 할 계획 사업이라고 저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 도와의 이제 계속적인 협조는 또 있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도 본연의 이제 목적은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전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관내 출퇴근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하고 서로 상충되는 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사업은 목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좀 전에 본 의원이 강조했듯이 지금은 국가 경쟁력이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은 인구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고 우리가 인구 10만을 외쳤던 적이 벌써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10만을 못 넘고 있습니다. 9만도 지금 못 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그맣 수 있지만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 좀 더 좀 활성화돼서 우리 군의 인가 증가 정책 또 더 나아가 우리 롤모델이 돼서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 정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좀 더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두터운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송기서 진정군님, 남은수 문화복지국장님, 김은현 기업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은 지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을 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성환경 의원님 군정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성환경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송기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의 군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기석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지속 가능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신 송환경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현황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학계 출산율은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1.12로 명으로 충북은 물론 충청권에서 가장 높은 학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18년 연속 인구 증가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 최고의 학계 출산율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천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학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자리와 주거는 소속 군민에 대한 가장 최대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유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현황에 대해서는 큰 줄거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례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전 생애주기 맞춤형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 진천구는 타 지자체와 비해서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을 주고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젊은 세대의 정착을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진천사랑 주수각기 운동도 병행을 해서 실제 거주 인구가 늘어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해왔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행복 공동체 진천을 위해서 향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진천군의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출산, 친화, 환경 이는 결국 인구 증가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키우는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구현하자는 게 진천군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년까지 연속 20년까지 인구 증가를 하고 장래 학계 출산율을 2.0을 달성하자는 게 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애 주기 단계별 지원도 해야 되고 양질의 일자리의 거점 도시도 견인해야 되고 또한 다문화 이국인도 포용을 해야 되고 안정적 고령사회 또는 출산, 육아, 보육,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서로 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지원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개인 및 가족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초개인화 서비스 도입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구 특성, 생애 주기별 니즈를 파악하고 정부 제공부터 정책 지원까지 개인의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출산 후 우울감 관리,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확대,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교육 등
심리, 정서적 지원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빈틈없는 돌봄 인프라 완성 및 남성 육아 참여를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초등자원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영유아 보육을 넘어서 학교 방과 후 돌봄 스쿨을 더욱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아라는 것은 여자만의 책임이 또 아닙니다. 그래갖고 아빠와 가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교육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위한 이주화가 우리 진천군이 교육을 잘해갖고 마른 사람이 정착하겠다. 교육 특화 도시를 지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서 다양한 4차 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번째로는 청년 시대의 자립 및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겠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 확대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주거 관련 지원을 확대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진천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년이 가장 혜택을 못 받는 세대입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이 보다 청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회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미혼 남녀 만남의 광장 마련 등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자연스러운 결혼 출산 우리 공동체 활동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에 필요한 스마트 도서관, 공원, 생활 SOC,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 유인을 위해서 딱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자리 제공, 또 하나는 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천 밖에서 진천으로 젊은이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리쇼링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리쇼링 제도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진천에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기업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진천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 인재 할당제를 도입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인재 할당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천에 정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에 대한 보조를 좀 강화를 해주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된다면 우리가 학계 출산율 2.0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앞으로 진천군의 인구 증가 또 학계 출산율이 대한민국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천군 군정 발전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청환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18년 연속 인구 증가와 또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 증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군민 또 여러분 또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들 모두의 소중한 보물이고 또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고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처럼 빛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우리 군은 결혼, 임신, 출산, 돌봄, 교육비 지원 등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정착되고 있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건의라고 해야 될 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차원에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국가 접종 지원 범위를 벗어난 연령층에 대해서 군 차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또 가능하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 좀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질문 다시 드릴까요? 예, 주시고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그 NIP라는 만 12세에서 26세까지의 여성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접종비 지원.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가임기 여성들이 건강해야 아이를 많이 출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불임 부부도 많고 또 난임이나 불임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면서 실제로 자궁경부암은 HPV라는 감염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은 요거에 대한 이제 예를 들어서 접종 계획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접종이더라도 또 시기를 놓쳤거나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제때 못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부산시나 옹진군 등에서는 이걸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성 의원님이 불임, 난임 등 여러 가지 인구증과 관련해서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별 질병에 대해서 지원을 할 용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 군은 대상 포진에 대해서 무료 접종은 제일 먼저 했습니다. 독감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은 내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갖고 보고를 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어느 과장 담당입니까? 예, 과장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HPV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저희 이제 중학생까지 청소년들 예방 접종을 이제 국가 예방 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가임 임신 출산을 위해서 가임 여성에게도 확대할 것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가 예방 접종 지원 범위를 벗어난 연령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제때 못했거나 하는 이런 소외된 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제 진천은 18년 연속 뭐 인구 증가와 또 충북 인구 증가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자체 중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뭐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갖고,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고 사람이 있으려면 출산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들에 관심과 또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의년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지체 원인 및 조속한 추진을 위한 구체적 해결 방안과 이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의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면서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성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는 덕산읍 기전리, 석장리 일원에 약 30만 평의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충북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과 더불어 주변 신축 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할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충북개발공사와 투자협약 체결 이후 2022년 10월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지체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 사업은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 타당성 검토 및 등 외부 기관의 검토와 충북도 의회 의결 등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그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은 절차와 규정을 보수적으로 준수하며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므로 민간 개발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와 속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간 우리 군에서 추진해온 민간 개발 주도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속도에 비교하면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조속한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매우 지난하여 산업단지 면적 조정 등을 통해 약 1년 6개월 만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8월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속한 추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오송 제3생명 국가산단 출자 등으로 공사체 발행 등 부채비의 증가로 인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공동개발 구성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8월경 사전 참여 의향서 제출 공고를 통해 총 20개 업체가 사전 참여 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9월에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개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초 11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후 12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을 실시하여 2026년 2월 출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제안서 접수 및 정량 평가 결과 최소 점수 미충족으로 재공모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12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후 2026년 1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약을 추진하고 2026년 3월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 공동 개발 사업으로 전환 시 충분한 재원 확보와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 및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중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2027년 상반기 중에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및 착공할 계획으로 2029년 하반기 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 혁신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진천군 산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균형 발전으로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현 지역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주민협의체 회원분들이 우리 군청을 방문하셨죠? 예. 근데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뭐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요구사항은 뭐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네. 그 주민 총회 주민 의결체에서도 지금 반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 의견이 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방문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신 저희 의제 때문에 제가 직접 참여는 못했고요. 저희 해당 팀장님 참석해서 네, 우리 그 혁신 스마트밸리 산다는 오랫동안 이게 이제 자꾸 끌어오면서 사실 주민들도 좀 지금은 많이 지치고 피로감이 많이 이제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용 주민들의 또 재산권 보호나 또 알 권리 차원 또 상실감이나 이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또 우리 군에서 대응을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스마트밸리 산단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만 또 인접해 있는 금곡리 복합 관광단지 이제 산업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만 혁신도시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군 전체에 나아가서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나 거기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주민과 우리 관이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정말로 요구가 뭔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또 이게 뭐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개발공사는 도에서 하는 이제 주체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공사가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그 이제 SPC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이런 걸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이제 공직자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그 수용 주민의 입장에서 또 수용 주민의 재산권이나 또 이분들이 이 마음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기본조사 중이고 이제 감정평가 할 거거든요. 그럼 주민들이 최대 의견을 반영해서 감정평가사도 저희가 3개 정도 할 거거든요. 오늘 3군데 정도 할 건데 2개 정도를 주민한테 이제 의견을 구해서 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용환 회장님을 비롯해 주민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개발공사에서는 감정평가 업체가 결정됐죠? 아직 아닙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할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기본조사 중이거든요. 기본조사 중이에요? 예. 아, 그러면 우리 군하고 또 주민협의체하고 이렇게 해서 3군데서 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지정할 건을 주민한테 주려고 이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나 예, 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기석 군수님과 김인현 기업지원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의정활동 후 3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넘치는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들 하시고 내년에는 더 보람차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한 시간이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한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휴식 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임정열 의원님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답변이? 무슨? 먼저 순서를 바꿔서 하죠. 규생 소장님으로 먼저. 예,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 임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만 진천군민 여러분, 생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기석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중심 소통 의정을 실현해 나가는 이재명 의장님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군정 질문은 우리 군정이 부족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건설적인 소통의 과정입니다. 군민 여러분과 만들어간 진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열린 자세와 진솔한 답변으로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민의 높이에서 군민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으로 드리는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기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없으면 농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진천군 농촌 지역은 농업인 고령화 심화, 청년층 지속적 이탈로 해서 초평, 백곡, 문맥 등은 농촌 마을 공동체 약화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이 정착하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 지역 소멸과 농업 기반 붕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청년 농업인을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남기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청년 농업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청년 농업인 단체 지원, 청년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귀농인 영농 정착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후계농 육성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최근 5년간 청년 후계농 55명과 일반 후계농 30명을 선정하여 총 85명의 후계농업 경영인들이 정착하여 성실히 영농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명의 후계농이 약 2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탄탄한 청년 농업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23년도에 조성 완료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시설을 임대하여 영농 기술, 습득의 기회와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백곡면 2개소, 진천읍 1개소 등 3개소의 임대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내 청년 농업인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4.27 연합회 단체 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선배 농업인들과의 영농 상담, 정보 공유, 노하우 전수와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및 한마음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한 소속감 형성으로 지역 농업 발전의 주체자로 육성하기 위한 리더십 함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해 품목별 선도 농가와의 1:1 멘토링을 구축하여 영농 초기에 경업 미숙 등에 따른 위험 부담 최소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 신규 농업인들을 위한 농업 관련 법률, 회계 교육 및 품목별 영농 기술 교육, AI 활용, 디지털 전환 교육 등 창의적 농업 인재 양성과 전문 농업 경영인으로서의 성장을 돕고자 청년 농업인 맞춤 전문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이 우리 군에 전입할 경우 3년간 1,500만 원의 귀농인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여 외부에서 유능한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 후계농 및 4.27 회원 등 청년 농업인들과의 간담회와 소통의 장을 수시 마련하여 영농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성공적 영농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 정착, 성장,
자립을 통해 우리 군의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육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남기선 소장님이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답변서를 보면 지원의 양적 확대는 설명이 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정착률 향상 대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85명의 후계농 경영인이 등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들이 실제 3년, 5년 후 진천에 정착해 지속적으로 영농하는 비율 정착률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 청년 농업인의 3년, 5년 정착률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향후 목표치와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선정된 청년 후계농은 55명, 그리고 일반 후계농은 30명으로 총 85명 중 농협 경영체 미등록자 1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84명이 정착해서 성실히 영농 현장에 종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청년 후계농 이행 점검을 하면서 진천군 거주 및 영농 활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기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도 운영을 하여서 정착력을 높이는 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년농들이 안정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사업 추진 등 철저한 지도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임대 농장 그 3,672제곱미터인 규모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된 그 임대 농장은 수요 대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청년 농업인 증가 추세를 이제 감안하면은 3배 이상은 이제 증설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3,672제곱미터의 규모의 임대 농장을 수요 대비 지금 부족한데 향후 2, 3년 내 임대 농장 확대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까지 이제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경영 실습 임대 농장은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3년도에 2개소의 공모에 선정이 되었고요. 특조공으로 1개소에 또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진천읍 1개소, 백곡면 2개소에 3개소에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연간 임대료 100만 원에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금년도를 끝으로 본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순군비로 추진하기에는 또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또 향후에 청년 농업인들의 충분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군비 재원을 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도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청년 농도를 위한 임대 농장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기조성된 임대 농장이 청년 농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중요한 기반인 만큼 지속적 체계적인 관리로 향후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농업인 그 맞춤형 그 전문 교육이 이제 이론 중심이라는 그 현장 지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 그 성과는 좋다고 하셨는데 이 청년 농들은 이제 실습형 그 스마트 농업 교육 또 경영 컨설팅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이 실제 농장 어떤 경영 마케팅에서 스마트팜 운영까지 익힐 수 있는 그 실습 현장 중심 교육 체계 구축이 그 필요하다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도농 복합형 첨단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들이 창로 후에 생산, 유통, 경영 관리 등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스마트팜 기본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해 스마트 청년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멘토의 농장에서 영농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배우고 또 이를 본인 농장에서 실천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현장 실습 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현장 실습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는 실증 시험포와 도 농업기술원의 첨단 스마트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농업기술원의 첨단 스마트팜 실증센터와 연계해서 이론교육, 또 작물 생육관리, 선도농가 현장교육, 또 전문가 컨설팅 등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더 많은 청년농들이 스마트팜 현장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청년 대표단체인 사회치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 창업 성공 모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4차 산업 활성화로 생산, 가공, 체험, 관광 분야의 마케팅 역량 강화와 브랜드 개발, 홍보 지원까지 앞으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소장님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 이제 귀농인 그 영농 정착금 이제 나오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주거입니다. 그래서 귀농 정착금 최대 500만 원은 지급이 되고 있지만은 또한 또 살 집이 없다는 이유로 또 정착을 또 포기하는 또 청년농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농을 위한 그 귀농형 공공 임대주택 또한 저 빈지 뭐 리모델링 또 임대주택 우선 배정 등에서 또 그런 주거 그 지원 계획은 없는 것인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청년 농업인들만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은 별도로 추진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사업으로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로 신축이나 전세, 또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있고요. 또 군 인구 정책과에서는 또 월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청년들이 안정된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영농 기반뿐만이 아니라 주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자체 지원 사업을 한번 있는지 모색을 한번 해보고 또 도와 중앙부처에 청년농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농업 정책에 대한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본의원 이제 몇 가지 그 대안을 또 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 청년 농업인 이제 5개년 정착 성장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단발성 지원이 아닌 정착, 성장, 자립, 경영 안정 4단계 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임대농장 정착 지원금, 2단계로 기술, 경영, 실습. 그래서 실습은 2, 3년 차에 된 농업이 된 청년 농업에 대해서고 3단계에서 이제 농장 어떤 매입을 하든지 확장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는 이제 팔로 이제 브랜딩 그래서 온라인 이제 판매망을 구축을 해서 청년 농민들 이제 그 자립 농장이 이제 그 팩시로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본인의 제안한 그 대안 제시가 우리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절히 이제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반드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의 또 답변서에서 다양한 또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주셨지만은 정착률 또 주거 실습 교육 지원 체계 등 이제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진천에서 정착하고 또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만드는 것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군정 질의가 진천군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남기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송기석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충북 혁신도시 조성으로 이제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또 현대적 도시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원도심에서의 상권 위축과
인구 정체 노후라는 어려움이 또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제 두 지역이 각자의 어떤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성장을 해야 진정한 지역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송기석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읍 원도심과 충북 혁신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정열 의원님이 덕산읍 원도심과 충북 혁신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에 있어서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자 균형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균형 발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은 단순한 모든 지역이 똑같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장점 또는 특성, 잠재력을 갖고 특화된 도시로 발전을 시키는 게 도시의 건전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나라의 특성이 있고 덕산읍의 원도심은 원도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 똑같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덕산읍 전체로 봤을 때 원도심 지역은 전통과 역사성을 자랑하면서 행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혁신도시는 지원 체제로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제 문화적 기능을 갖고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로 저는 상생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1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10개에서 홍성까지 11개가 생겼는데요. 그중에 배후도시가 없이 현재 나름대로 정주 여건이 잘 갖춰져 발전한 데가 충북 혁신도시라 생각을 하고요. 충북 혁신도시하고 세종시하고 똑같이 닮은 그림입니다. 제가 세종시의 행복도시 건설청장을 할 적에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 현상이 충북 혁신도시에도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번째가 공간적인 분리 현상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에 대한 문제. 이게 여하튼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주 여건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시민으로 해서 정주 여건의 불균형에 삶의 질이 다른다. 같은 문제점이 있고요. 또 공공시설 배치도 불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서적인 거리감을 줄여야지만이 같은 조직의 구성체로서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와 같은 4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혁신도시는 진정하고 살고 싶은 그다음에 덕산읍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원도심 지역의 특성에 기반을 해갖고 균형 발전을 한다면 여하튼간 공간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간구조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구조 개편 측면에서 본다면은 혁신도시에는 이미 많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덕산읍에 부족한 여러 기능을 갖기 위해서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덕산읍에 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용묵리에는 생생이음센터를 조성해서 원도심을 농촌 거점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또 혁신도시의 배후 농산물 지원 기능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원도심과 혁신도시와의 그 교류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구말장터도 복원을 하고 또는 동행 이동상점, 혁신에 담은 농구러미, 움직이는 동행장터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덕산읍 생생이음센터 또는 덕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덕산읍에 소재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공간 재구조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부 개별적으로 우리가 실버파크 요양원을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덕산 노인의 분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원도심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공간 재구조와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현재 진천군의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교성리 일원하고 광양면 일원에 현재 도시재생 계획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곧 끝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농촌 공간 재구조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또는 기본 인프라 확충 등 해갖고 주민들이 삶적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원도심과 혁신도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공공의 2차 이전은 아직 정부에서 이것이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기본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혁신도시나 덕산읍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아주 좋습니다. 의원들 걱정할 게 덕산읍 결정 안 해요. 결정하실 거 초평, 백곡 2월 결정해야 됩니다. 돈 진천군 예산의 반이 거기 들어갑니다. 지역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그 같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혁신도시의 행정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도시의 행정의 기능을 좀 확성할 수 있도록 좀 부족한 시설을 그쪽에 좀 이전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혁신도시 또 덕산읍 주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저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게 덕산읍 원도심과 혁신도심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제가 행정도시 건설청장 했을 때는 생맥주 파티를 많이 했어요. 여름에. 그리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서로 초대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 덕산 구말장터에 사람들 초대하고 덕산읍이 스페이스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말 농장 같은 것도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를 강화하고 소통, 협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좀 더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원도심과 혁신도심과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많이 쌓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우리 군은 덕산은 원도심, 혁신도시간 또한 다른 낙후 지역에 대해서도 균형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정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군수님이 그 진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그 덕산 그 원도시간 혁신도시간 이제 균형 발전 전략을 이제 마련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덕산 혁신도시 상생 이제 공간 구조 개편에 그 단계별 일정과 목표 지표가 이제 무엇이고 24년도 이제 수립 중인 농촌 공간 그 재구조화 계획과 도시 재생 계획, 그 전략 계획 변경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뭐 답변서를 어떻게 갖고 왔든지 모르지만은 도시 농촌군 재구조화 계획과 도시재생 사업은 나는 같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 지역 두 개를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그래도 유리한 게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교성지구 같은 경우에 350억의 사업비를 줍니다. 국가에서 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150억을 주고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도하고 군이 5대5로 분리하면 50억만 들으면은 그 지역에 재생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업 중에서 유리한 걸로 이렇게 해갖고 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덕산읍의 다른 지역 또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 측면 또는 농촌공원 재구조화 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그 사업은 동일한 걸로 추진을 해야지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과 이제 혁신도시 그 발전을 위한 이제 몇 가지 그 제안을 잠깐 드리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도심과 이제 혁신도시 간의 이제 물리적 이제 심리적 그 단절을 이제 해소를 하고 교류를 이제 활성화하는 건 저는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환형 그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및 이제 확대를 해서 덕산 원도심에서 충북 혁신도시 또 주요 산업단지에 있는 그 셔틀버스 또는 이제 순환형 그 공공버스 노선을 도입해서 주민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일적 교류를 저는 유도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원도심, 혁신도시 간 그 자전거 도로든지 보행로를 연결해서 어떤 친환경적인 이동을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정보 또 접근성이 이제 통합입니다. 그래서 양 지역의 어떤 생활 정보, 이제 문화 행사 정보를 통해 통합해서 제공하는 온라인 이제 모바일 앱을 이제 구축해서 그 정보 격차를 해소해서 공동체 의식을 또 함양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원도심은 이제 지역 특화미 이제 자생력을 강화해서 혁신도시 이제 기능 공공기관의 교육 연구에 있고 차별화된 이제 원도심만의 이제 매력을 발굴해서 이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덕산 구말 장터와 원도심의 역사적 장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문화 관광 루트를 개발하고 또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연결해서 특색이 있는 문화 공간, 정통, 상정가라든지 지역 예술가 작업실을 조성하는 하게 된다면은 또 원도심하고 또 상생 발전이 되지 않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 공동 협력 교류 확대를 통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그 협력 체계가 이제 반드시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민관학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천군, 뭐 덕산읍 주민자치회, 충북 혁신도시 이제 이전 공공기관, 또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이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 의제 발굴 및 이제 공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 이전 공공기관이 전문 분야와 연계해서 원도심 주민을 위한 전문 그 교육 프로그램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재능 기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제가 그 제안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그 우리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가지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폭넓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원도심과 혁신도시 간 어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송기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강선미 그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중부 4군이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제 공동 장사 그 시설 건립은 그 단순한 그 복지 사업을 넘어서 지역 주민들이 장사권 보장 그리고 또 사람이 존중받는 이제 마지막 길을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하지만 또 수년간 그 논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속도는 더디고 국민들은 여전히 언제 어디에 또 어떻게 건립이 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추진 현황 공개와 향후 일정에 대한 확실한 그 로드맵 제시라고 봅니다. 그 강선미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평소 9만 군민을 대변해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화장 문화의 보편화로 급증하고 있는 화장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중부 4군 국민들께 차분하게 생애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원스톱 장례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중부 4군은 화장시설 부족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각자 대응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부 4군의 국민들께 체감하시는 불편과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년 5월 1일 진천군 공유도시 추진선언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주도함으로써 중부 4군은 경쟁이 아닌 연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불필요한 중복 투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뜻을 모았고 그 결과 22년도부터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장사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동 장사시설 1차 공모에서 음성군에서 3개의 후보지가 접수되었으나 1개 시설이 서류 제출 미비, 2개소는 경사도 기준 초과로 인해서 모두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 장사시설 추진위에서는 토지의 유치 동의율과 주민 동의율도 과도하게 높은 기준이 1차 공모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같이 하고 2차 공모에서는 자격 및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다만 2차 공모에 있어서도 1차 공모와 같이 주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한 후보지 선정 원칙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시설 수용 시 주변 지역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1차 실무협의회와 22차례의
추진 실적으로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와서 지난달 22차 실무 협의를 개최해서 2차 공고안의 세부 내용을 사전 조율했고 12월경에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공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 역시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확정된 공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7월부터 8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 입지 적정성 등 면밀히 검증한 뒤 적합한 후보지 일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정된 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이행 등 후속 절차를 중부 사군에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되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장래문화 확산과 중부사군 공유도시 가치 실현을 위한 임정열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강선미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1차 공문은 이제 음성고리 후보지 미비, 또 절차 미비, 또 과도한 기준, 뭐 토지주 100%, 또 주민 동의율 76%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 만약 이를 완화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갈등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차 공모 실패의 실제 원인이 기준의 어떤 엄격함인지 아니면은 사전 또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아니면 지자체 간 조율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그 진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2차 공모에서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완화가 될 것이며 또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공모할 때는 이 토지주의 동의율이 100%를 차지한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서 100% 토지 소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갖고 실패를 하였고 경사도가 또 2개소가 25도 초과를 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충족하지 못해서 제외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전 실행위원회나 추진위원회에서 2차 공모 기준 변경안에 대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중부 4군의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가 전체 회의가 다음 달 12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차 공모에서는 주민 동의율과 토지 유치 동의율이 각각 주민 70%에서 60%로 토지주 100%에서 80%로 조정을 논의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갈등 조정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갈등 관리가 있을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지정한 갈등 관리 전문 기관의 갈등 조정 협의체를 운영해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부 사군 간 협의체 운영이 22차까지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제 성과가 저는 부족하다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협의회에서 그 부지 선정 방식, 또 비용 부담, 또 운영 방식, 이 추진 일정 이 네 가지 중 어느 부분이 최종 합의가 되었으며 아직도 이견이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인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2차 공고화되는 공고안 확정이 12월 중에 전체 중부 4군 12월 19일 날 추진 계획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때 확정된 공고안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내년도 20년도 사업을 진행해야 될 상황이고요. 확정된 부분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부지 선정 후에 이제 발생할 사후 갈등 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걸로 보는데 그 부지 선정 이후에 또 예상되는 뭐 민원, 이주 보상, 뭐 환경 영향 문제에 대해 사전 갈등 관리 시스템 그 TF 전문가단이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야 본다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 신청에 의한 공모 방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2차 공고에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해서 부지 선정에서 신청 자격이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시된 거는 없는데 전체 인구에 대한 거를 할 건지 노령 인구를 할 건지 비용 부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금 합의된 사항은 없고요. 화성시에서 이제 사례가 지금 민간 위탁 방식을 민간 위탁 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을 추진해서 지금 검토된 논의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실질적인 합의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같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 선정의 어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진천군이 주도하여 우리 접근성, 교통, 환경성, 집안, 생활권, 어떤 영양, 주변 개발 가능성 등을 정량 점수표를 만들어서 4군에 또 제시를 한다면은 어떤 논란의 어떤 핵심인 주관적 판단을 제거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공동 협약서 4개군 전면을 개정을 해서 운영 주체를 공동 관리 조합으로서 명확하게 하면은 비용 분담 공시라든지 복가 지표 방식 도입해서 명문하면은 어떤 분쟁 발생 시에 중재 기관에 자동으로 회부가 돼서 조항이 신설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중부 4군 공동 신청하게 되면은 가점 확보가 있잖아요, 저기 과장님. 그래서 재정 구조를 줄이는 또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추진 일정이 로드맵을 제시해서 부지 선정, 또 기본 설계, 공사 추진, 준공 및 운영 개시까지 일정 관리의 중심에 우리 진천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부 4군 공동 장사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군민과 지역 사회를 위한 필수 공공시설 저는 봅니다. 더 이상의 협의 지연으로 시간을 낭비할 또 여유 또한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4개군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위에서 장사시설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체계를 만들 책임 또한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책상 위에 어떤 협의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 위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천군이 중부 4군 협력의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서 군민의 어떤 장래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선미 주민복지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계신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또 함께 고민하며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송기석 군수님, 남기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또 강선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